2번 보시죠. 자, 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부피, 전하, 밀도, 로우, 제로, 반지름, 비인, 전하, 구름, 전하, 구름, 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물방울 그 수증기처럼 이 전하가 이 구 속에 이렇게 입자들이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 구름 속의 전하들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모두 고정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정전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전하 구름 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r이라 할 때 r이 b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r이 b보다 같거나 큰 경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전기장, 전개, E의 크기 및 방향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가우스 법칙을 쓰면 되는 문제예요.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을 써서 풀면 되는데 가우스의 법칙이요? 가우스의 법칙 제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가우스의 법칙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전속, 그러니까 전기장, 전개 E를 어떤 표면에 대해서, 폐곡면에 대해서 그 폐곡면의 법선 벡터 방향 성분들을 다 이제 A라는 폐곡면에 대해서 요걸 쭉 다 적분한 요 전속, 얘가 전속이죠. 전속. 이 전속이 뭐랑 같다? 엡실론 제로분의 그 다음에 Q. 근데 이 Q는 뭐였냐면은 폐곡면 A가 만드는 부피 공간, 그 공간 내의 총 전하예요. 총 전하량이었죠. 얘가 이제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우스 면을 우선 R이 B보다 같거나 큰, R이 B보다 큰 이 상황에 대해서 가우스 면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당연히 가우스 면이 이게 가우스 면을 우리 구면으로 만들면 편하겠죠. 여기 이 중심점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동일한 그런 점들의 그 자취가 되는 그 구면을 생각하면은 문제가 쉬워집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구면 내의 총 전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구면 내의 총 전하량은 이 전하 구름만큼, 이 전하 구름에 가두어진 총 전하량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전하량 Q가 요 경우가 지금 R이 B보다 같거나 큰 경우잖아요. R이 B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총 전하량 Q는 지금 B라는 반지름을 가진 구면의 부피, 이 B라는 반지름을 가진 구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의 부피 공식 아시잖아요. 3분의 4, 파이, 그 다음에 R 세제곱, R이 근데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9의 반지름인데 9의 반지름이 B잖아요. 그러니까 B의 세제곱. 얘가 지금 전하 구름의 부피고요. 이 부피 곱하기 부피 전하 밀도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피 전하 밀도 로우 제로. 얘가 이제 당연히 부피 전하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총 전하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총 전하량 Q예요. 그 다음에 우리 Q는 계산했으니까 여기 좌변에 있는 전속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지금 구면 속에 있는 이 총 전하량은 서로 다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니까 대칭적이란 얘기예요. 여기 부분에 있는 전하나 여기 부분에 있는 전하나 다 이 구를 돌려도 모양이 전혀 우리 눈에는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돌려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점이나 가우스 공면인 이 구면 위에 어느 점에서든 내부의 이 전하를 바라봤을 때 상황은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즉, 다 대칭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의 전하의 그 대칭적이란 얘기는 또 역시나 수평방향 성분들은 서로 다 상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남는 거는 이 면의 바깥으로 나가는 수직 방향, 즉 법선 방향 성분들만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개 자체가 법선 방향 성분들, 뭐의 법선? 이 구면, 이 가우스 공면의 법선 방향 성분들만 있다는 얘기니까 내적을 해봤자 코사인 1을 곱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개의 세기만 생각하면 돼요. 방향은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개의 세기, 그 다음에 그 미소 부피량, 미소 넓이량, 그 다음에
적분하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에 총전하량, 여기 이제 전속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 가우스 곡면 위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또 어떻다? 세기도 다 동일하죠. 다 대칭이어야 되니까 어느 점이든 전개의 이 전기 힘 벡터의 크기도 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다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크기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 2라는 상수. 그 상수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는 적분항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적분항 바깥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는 남는 게 넓이를, 미소 넓이를 이 넓이에 대해서 다 더해라. 그 얘기인즉슨 그냥 A라는 면의 넓이를 다 구해라는 얘기예요. 건넓이. A라는 면이 뭐였죠? 반지름이 R인, 이번에 R이잖아요. 여기까지 R. 반지름이 R인 구면이에요. 반지름 R인 구면의 건넓이는 뭐죠?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개 벡터의 세기 곱하기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된 게 얘가 전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전속과 이 총전하량을 이 가우스 법칙에다가 집어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 equal 엡실론 제로 분의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3분의는 3을 여기 앞에다 넣어도 되겠네요. 3분의 4파이 그다음에 b세제곱 로우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2죠. 2는 4파이 r제곱을 이항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파이는 서로 상쇄가 되네요. 그럼 r제곱만 이항하면 되죠. 그러면 3 엡실론 제로 r제곱 분의 b의 3승 로우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전개 벡터의 색이고요. 방향까지 우리가 더해주려면은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반지름 이 구좌표계에서의 바깥 방향인 요 반지름 9의 반지름 R 방향이다. A, R 방향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방향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자, 요건 그리고 R이 B보다 큰 상황이에요. 근데 R이 B보다 작은 상황. 여기서 R이 B보다 되게 못 그렸네요. 다시. R이 B보다 작은 상황.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뭐만 달라지냐면은 사실 전속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전속은 여전히 그냥 R이 B보다 작아지더라도 전속 인테그랄 A E.dA 얘는 똑같아요. 그냥 대칭이라서 크기가 같은 4파이 R제곱. R이라는 값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 R의 R이라는 반지름 값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 계산 결과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요. 총전하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요 면 속에 들어있는 총전하량을 따져야 되는데 요 구면은 반지름이 이제 B가 아니라 반지름이 R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총전하량 Q는 3분의 4 파이 이번에는 B가 아니라 그냥 R 세제곱을 쓰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부피고 거기다가 부피 전하 밀도를 곱해야 얘가 총전하량 Q고 거기다가 또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 제로분의 1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식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 계산만 해주면 되죠. 전개 2의 크기는 4파이 R 제곱을 이항하면 됩니다. 4파이 서로 약분되고요. R 제곱도 3승 R 제곱 R 3승 약분돼 가지고 분자에 R 하나 남죠. 요 Q라는 건 이게 Q였다는 얘기고 분모에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었죠. 착각하면 안 되고요. 분모에는 3 엡실론 제로 있고요. 분자에는 R 로우 제로 있습니다. R 로우 제로. 그렇게 됐고 끝이네요. 근데 여전히 방향은 똑같습니다. AR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개 2의 방향은 AR 방향으로 크기는 R 로우 제로 나누기 3 엡실론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R이 B보다 작은 상황의 전개가 됩니다. 자, 이게 2번 문제였습니다.